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8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낙수라는 그런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구 사진을 보면 낙수라고 해서 크게 중요한 두 가지 낱말이 나오는데 그 두 가지 낱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선에 이러한 낙수가 있습니다. 떨어질 낙, 그리고 물수, 물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어디서 떨어지느냐? 일반적으로 낙수라면 낙순물, 처마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죠. 눈이 쌓였다가 녹는다든지 또 비가 떨어진다든지 또는 그러한 것을 낙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삭수를 써서 또 낙수라고 하는 낱말이 있습니다. 이삭이죠. 곡식의 이삭입니다. 곡식의 이삭이 추수를 하고 다 걷어가지 않고 뒤에 좀 떨어져 있는 것, 그것을 또 낙수라고 해요. 그러면 이 낙수와 이 낙수 두 개가 어떤 뜻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글자 한번 볼까요? 떨어질 낙이죠. 물수는 부수자입니다. 부수자이고, 떨어질 낙은 뭐가 떨어진다면, 글쎄요, 일반적으로 나뭇잎이 떨어진다거나, 그걸 상상하기가 쉬워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자 위에 초두머리가 있습니다. 풀을 뜻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나뭇잎이 떨어진다. 자, 어디에 떨어지느냐? 보통 흘러가는 물에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또는 이런 발음이 같은 강 이름 낙이라는 글자예요. 이 강 이름 낙과 초두머리가 합쳐져서 떨어진다, 이렇게 되겠죠. 강 이름 낙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낙수다, 그렇게 되면 그게 황하로 흘러가는 강인데 그러한 강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물수자를 써서 강을 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중국에는 낙수다, 위수다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폐수다, 폐수는 압록강을 얘기하는가요? 또는 살수다, 청천강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물수를 써서 강을 나타낸다. 자, 여기서 강 이름 낙이므로 삼수를 썼어요. 삼수가 있고 오른쪽에는 각각각이죠. 이 각각각이라는 것이 이것도 일종의 발음 요소입니다. 이 각각각이 있어서 떨어질 낙이라든지 강 이름 낙, 이런 낙으로도 되고, 또 실사를 써서 잇는다, 연결한다 하는 그런 낙으로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것이 하나의 발음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떨어진다, 물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이삭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수하고 이렇게 남는 그런 이삭을 얘기하죠. 자, 이삭이므로 곡물을 뜻하는 벼화가 있습니다. 벼화가 있죠. 네, 벼화가 있고, 오른쪽 글자 조금 복잡하죠. 우리가 많이 쓰는 글자예요. 은혜해입니다. 부모님의 은혜, 여러 가지 말을 얘기합니다. 좀 복잡하죠. 자, 은혜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므로 아래쪽에 마음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심이 있고, 자, 오른쪽 글자가 조금 문제예요. 오른쪽 글자도 보면 이렇게 보면 이것은 수레를 뜻하죠. 네, 수레와 비슷한 글자입니다. 근데 아래쪽이 조금 다르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것도 여러 사람들의 학설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물레, 시를 잡는 물레를 얘기한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레로 시를 잘 때는 한 방향으로 둥글게 계속 돌리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물건을 쌓은 뭐라고 할까요? 큰 자루와 같다. 물건을 넣은 자루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물건의 자루도 둥글지요. 둥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뭔가 좀 둥글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음심을 쓴 것이 둥근 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모질게 대하지 않고, 각이 진 그런 마음을 대하지 않고 둥글게 이렇게 포용한다, 이렇게 보면 참 고맙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은혜다 하는 은혜해입니다. 자, 그러면 벼에 이렇게 둥글다, 벼라고 생각하죠. 또는 보리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거기에 둥근 모양이 뭐가 있을까요? 예, 열매가 있죠. 나달. 예, 나달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것이 이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벼에, 식물에, 곡물에 어떻게 둥근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나달, 그리고 이삭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죠. 옛 글자는 좀 달라요. 사실은 옛 글자는 이렇게 손톱조 아래에다가 벼화가 있어요. 그러면 손톱으로 곡물의 이삭을, 알갱이를 이렇게 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것도 이삭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원래 글자는 이 글자였어요. 자, 이제 낙수란 낱말을 한번 본격적으로 볼까요? 이제 낙숫물을 뜻하는 물수자 들어간 낙수예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것은 막 물 대신에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를 이렇게 쭉 따릅니다. 그러면 포도주 잔이 이렇게 아래 위에 이렇게 차곡차곡 저어 올라가는데, 맨 위에 따르게 되면 차고 넘치면 아래로 또 떨어지죠. 또 여기 이쪽에도 다 차고 넘치면 또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낙수 효과라 그럽니다. 낙수, 떨어지는 물의 효과다. 영어로 하면 트리클 다운 이펙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떤 때 이렇게 쓰이느냐 하면, 이제 경제 효과를 얘기할 때, 위에 어떤 기업이 이렇게 생산성을 높여서 산출을 많이 한다. 그러면 이익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종업원들에게 급여로 주죠. 급여를 주면 종업원들은 그 급여를 가지고 또 시장에서 각종 물건을 사서 이렇게 생활을 하죠. 결국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개인들에게 이렇게 또 소득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개인들은 그 소득을 가지고 또 시장에서 필요한 물건을 산다. 그래서 기업이 번 돈이 사회 전체에 고르게 떨어지는 것이 이러한 모양이다 해서 그것을 낙수 효과라고 하고, 또 낙수 이론이라고도 하고, 막 그러한 경제를 설명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을 낙수 경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경제 현상이 진짜 맞는 것이냐 틀린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사람들마다 좀 이견이 있습니다. 생각들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효과를 설명할 때 낙수 이론, 낙수 효과라고 말들을 한다. 이 정도만 우리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낙수는 이삭입니다. 여기 보면 이 그림은 어디서 본 듯 하죠? 네. 프랑스의 밀레가 그린 이삭 줍기 또는 이삭 줍는 여인들 이렇게 되겠죠? 이미 한번 가을거지 추수를 하고 뒤에 남아있는 땅에 떨어진 이삭들을 줍는 것이죠. 이 떨어진 이삭은 낙수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가을거지 후에 논밭에 떨어져 있는 곡식의 이삭이다. 그리고 이것이 뜻이 조금 변해서 어떤 일의 뒷이야기를 비유로 하는 말이다. 그래서 낙수라고도 합니다. 요즘은 한자를 많이 쓰지 않으므로 이 낙수라는 이러한 낱말로 신문 칼럼이나 이런 데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신문에 보면 낙수라는 어떤 칼럼의 제목, 여적이라든지 낙수라든지 이런 것이 말하자면 에피소드, 뒷얘기, 편집자가 편집을 하고 그 뒤에 얘기를, 후기를 쓸 때 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을 뒷얘기를 비유해서 낙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낙수라 하면 뒷얘기구나 이런 것을 아는데, 그렇지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런 말을 요즘 잘 안 쓰다 보니까 낙수하면 글쎄 물 떨어지는 것인가 그 정도만 알더라도 한자를 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뒷얘기를 추수 이후에 떨어진 곡식에 비유해서 만든 그런 낱말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의 낙수가 국어 사전에 나오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낙수 효과라는 말을 이 글자를 써서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은데, 이것도 뭐냐 하면 뭔가 큰 추수를 하고 지나가면 뒤에 떨어지는 게 있다, 남는 게 있다, 떡고물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기업으로 치더라도 기업 경영을 하고 나가면 뒤에 떨어지는 것이 있다. 그것을 결국 사람들이 고루고루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글자를 써서 낙수 효과를 하는 것은 제가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영어로 트리클 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물이 떨어지는 그런 것이므로 낙수 효과라고 할 때는 이 글자, 물 숫자를 쓴 낙수 효과를 쓰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떨어질 낙과 관련해서 낱말 몇 개 볼까요? 우선에 떨어진다는 뜻이 있겠죠. 낙엽이다, 낙오한다. 어떤 오에서 한 단체의 행동에서 뒤떨어지는 것을 낙오라고 그럽니다. 오가 좀, 그리고 탈락한다, 낙하산이다, 이런 것이 있죠. 여기에 낙오한다고 할 때는 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줄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이렇게 쭉 서 있습니다. 몇 줄을 이렇게 섰는데 앞에 선 사람, 또 뒤에 선 사람 이렇게 있겠죠. 이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죠. 그리고 앞뒤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을 열이라고 합니다. 좌우로 나란히 서 있는 것을 오라고 하고 앞뒤로 길게 있는 것을 열이라고 하는데, 그 좌우로 서 있는 오에서 뒤떨어진다는 것은 걸음을 같이 맞춰서 나가지 못하고 처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에서 떨어졌다 해서 낙오라고 합니다. 낙오병 이런 낱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낙은 사람이 사는 마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촌락이다, 부락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락이란 말도 있어요. 두는 말두지요. 말.
한 말, 두 말 할 때 농사를 짓는데 벽실을 한 말의 벽실을 뿌릴 수 있는 넓이, 그것을 마직이라고 하죠. 한 마직이, 두 마직이 할 때 이것은 두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사실은 말을 얘기합니다. 한 말. 한 말을 충분히 뿌릴 수 있는 넓이의 농토, 200평 내지는 300평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때도 이 두락입니다. 그리고 뭔가 완성됐을 때도 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이 완성되면 준공식이라고 하죠. 건물이 준공했다. 그때 준공식이라고도 하지만 낙성식이라고도 합니다. 낙성. 이것도 낙이 완성되었다는 뜻, 성도 완성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낙성식이라는 말도 이 떨어질 낙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림이나 붓글씨나 수예 같은 걸 쓰고 다 완성된 작품 앞에 옆에 도장을 찍죠. 낙관이라고 찍죠. 이때도 낙이 떨어질 낙자를 써서 완성된 것이다. 완성됐을 때 쓰는 찍는 도장은 낙관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 이름 낙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중국에 있는 낙수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낙수 위에는 낙양이 있죠. 양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볕을 뜻하는 글자예요. 볕양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강이 흐르죠. 강이 이렇게 흐르고 그리고 강 건너에 산이 있습니다. 산이 이렇게 있죠. 여기에 마을이나 도시가 생깁니다. 이 부분을 양이라고 하죠. 강의 북쪽, 산의 남쪽을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 이름에 따라서 양자를 붙이면 그것이 고을이 되는 것이죠. 낙수의 위쪽에 있으므로 낙양, 한강 위에 있고 북악 밑에 있어서 우리가 서울을 옛날에 한양이라고 했죠. 네. 그리고 우리가 낙동강이라는 것도 쓰죠. 우리나라 두 번째로 긴 강인가요? 낙동강 할 때도 이 낙자를 씁니다. 그러면 낙의 동쪽이라는 것이죠. 낙이란 지명의 동쪽에 있다. 그럼 그 낙이 어디냐면 똑같은 낙양입니다. 지금 경상북도 상주를 옛날에 낙양이라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상주의 동쪽을 흐르는 강이다. 그렇게 해서 낙동이다. 낙동강이다. 그리고 또 낙동강의 전체 이름은 가락국의 동쪽에 흘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낙동강이 이렇게 흘러서 남해 쪽으로 흘러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나라 예전에 가야가 있었을 때는 가야가 대부분이 낙동강의 서쪽에 이렇게 분포를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락국의 동쪽을 흐르는 강이다. 그래서 낙동강이라고 한다는 것을 제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낙수란 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